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신의 투병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신의 투병은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불행하시나요? 저는 어떨 것 같을까요? 제가 투병하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솔직히 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투속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저한테 의지를 좀 하는 편이기도 하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는 니까짓 게 어, 뭔데 너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음, 아무튼 뭐 저도 제 스스로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뭐 코칭을 한다든가 남한테 또 이런 강의 형태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제 스스로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뭐랄까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투병은 행복하십니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22년 9월에 오기 진단을 받습니다. 오기 진단을 받고 수면제와 우울증 약,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아요. 지금도 먹고 있을까요? 안 먹고 있을까요? 한 달 안에 약을 끊었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복용은 2, 3일 이후 보호감만 하다가 끊은. 3년 전에 오기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냥 제가 아닌 것 같고 제 인생이 아닌 것 같고 뭐 그 전에 혈압이 좀 있었고 신장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이미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장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내가 뭘 했길래 신장이 나빠지냐고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관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기가 돼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모든 게 달라졌죠. 음. 아무튼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생님께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었을까요? 나쁜 생각이었을까요? 나쁜 생각을 깨어있는 동안 계속 했겠죠. 음. 그 약들을 먹으면서 깨어있는 동안 수많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 다시 시작하자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죠. 이후 살기로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다.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환점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랑 통화하시고, 저랑 뭐 카톡 하시고, 저랑 소통해가지고, 저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치가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전환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깃발을 꽂고 나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 이제 두 번째 삶. 나 이제 정상인이 아닌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투병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환점을 자기 스스로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벽이 부딪혔을 때 자기가 그 벽을 깨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말을 참 쉽게 한다 라고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어떤 투병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질문도 했고 뭐 조언도 구해봤지만은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투석해라. 투석하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냐. 이식할 수 없으면 투석을 해야지. 하지만 자기 스스로 투석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어떤 전환점을 꽂을 수 있다면 비투석으로 새로운 투병을 시작해서 안 되면 투석을 하는 거지. 그래, 그냥 쉽게 생각해서 투석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물론 삶을 연장한다 해가지고 투석을 선택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이런 강의라든가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가십거리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좋고 어떤 울림도 좋고 어떤 깨달음도 좋아요. 하지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우리가 책을 보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어떤 강의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울림이 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그래서 나의 전환점은 투석을 최대한 늦게 한다.
이게 저의 전환점이었죠. 이게 저의 전환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아까 이처럼 뭐, 투병을 하시는데 행복하냐라고 했는데, 또 제가 꼭 이야기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투병의 행복, 투병의 불행,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로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또.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신장병 걸렸을 때 치료 방법과 평균 생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0년 전. 100년 전이라고 해봤자 불과 1920년대예요. 올해가 25년도니까. 자, 100년 전에는 치료 방법이, 여기가 치료 방법이죠. 저단백, 저염, 식이요법을 한다. 자, 수분과 전해질을 제한한다. 이뇨제, 소변을 많이 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의사가 시켰겠죠, 의사가. 그때 당시 의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의사의 지식은 이게 한계라는 거죠. 토하십시오. 소변을 많이 놓으세요. 이게 그때 당시는 치료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해 가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로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온 것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어떤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네. 어떤 혈액 검사라든가 뭐 EGFR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변을 많이 놓으세요. 좀 토하세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사열. 음. 사열을 어떤 침을 놓든가 사열을 하든가 이런 대중적 보존적 치료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겠죠. 그래, 오줌이라도 좀 더 많이 싸면, 내가 좀 토하면은 잘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희망을 갖고 치료를 했지 않을까요? 물론 죽어갔겠지만, 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토합니까? 자, 보세요. 자, 100년 전에는 이런 치료를 받았고, 평균 생존 기간은 짧으면 수일, 길게는 수주라 했죠, 수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다는 거야, 한 달. 어. 그러니까 말기 환자가 돼서 갔을 경우에는 수주 내에 사망한다. 자, 급성과 만성, 신부전 모두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앞에 뭐라 나와 있어요. 소변 많이 놓게 하고 구토시키고 어떤 사혈요법을 쓰는데 지금 오기 환자나 응급 환자한테 구토시키고 소변을 많이 놓게 하고 사혈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살 수 있습니까? 그 2주 이내에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신장병이에요. 이게 신장병.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당신의 투병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봐보세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 불행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행복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당신은 로또를 맞았나요? 맞지 않았나요? 100년 전에 태어나서 1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신장병 걸려가지고 10억이라는 로또를 포기하는 대신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 게시판으로 소통도 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행복합니까? 불행하십니까? 일단 저는 불행보다는 행복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 50년 전. 50년 전이면 불과 1970년대입니다. 제가 75년생이거든요. 제가 75년생인데, 제가 5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치료 방법을 보십시다. 간헐적 혈액 투석을 한다. 간헐적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화로 투석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듬성듬성, 어? 투석의 형태를 갖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불완전한 투석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때가 5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50년 전에는 제가 만약에 투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투석함을 살 수 있나요? 라고 의사한테 물어봤을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왜? 투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 가신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 투석할래? 나 투석한 거 한번 투병해 볼래? 비투석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때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럼 투석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네, 뭐, 뭐 평균 뭐 10년은 넘게 사시겠죠. 잘 관리하시면요.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50년 전에는 어때요? 돈을 싸들고 가도 반반이었겠죠. 반반. 왜? 투석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초기 복막 투석이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 자, 신장 이식. 신장 이식이 활성화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장 이식을 시도를 하고 첫 성공이 1954년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식을 하면 거의 90% 이상, 어, 거의 100%에 가깝게 어떤 성공률을 보이고, 어떤 신장병의 대체 치료 방법으로 이식이 제일 그나마 나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54년에 첫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70년 전 아닙니까? 그럼 이제 50년 전에는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성공 확률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졌겠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존 기간. 투석 환자. 투석 환자는 보통 4.3년. 평균적으로 4년 정도를 투석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비투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사고치 여과율이 나오지 않아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투석을 하면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때 당시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 4년은 평균적으로 사십니다.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50년 전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면 투석을 해야 된다면 당신의 평균적인 수명은 4년 남았어요. 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어때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지금 투석하면은 최하 10년은 넘게 산다는데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어떤 게요? 지금 투병하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불행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 좀 다르구나. 어떤 논점이 다르구나. 일반인이었을 때의 행복과 불행과 투병자였을 때의 행복과 불행의 논점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년 전 평균 생존 기간은 5년 생존율이 43%고 10년 살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열에 2명밖에 되지 않는다. 10년, 투석하고 10년을 사는데 열에 2명, 그리고 5명이면 1명만 남는다는 거죠.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투석을 해가지고 같은 투석실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지내는 이제 같은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이 지나서 5명의 환자가 있다면은 1명만 남고 4명이 다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무서운 병이 바로 신장병이에요. 근데 이런 신장병을 하는데 남이 시킨 대로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세요 그러면 저거 먹고 긁다가 투석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3번 가야죠. 더 안 좋아지면 일주일에 4번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지만 그 치료의 주도권은 환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자에게. 그래서 그러한 투병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질은 그겁니다. 본질은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투병의 주체는 환자 본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 이거 먹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먹고 좋아졌으니까 이런 원리로 당신도 이런 재료를 섭취를 하고 당신 그 신장에 남아있는 기능을 토대로 어떤 칼로리를 정하고 어떤 단백질 양을 정하고 그런 걸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계산법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계산법은. 어떻게 나와 있다? 신장병 말기 환자 제한 식단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몇 그램 먹으라고. 그 몇 그램 먹는 그 수치 안에서 자기가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재료를? 좋은 재료를. 좋은 재료가 뭐냐? 가공되지 않는 것. 그리고 최대한 농약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인간이 먹어서 문제가 안 됐던 것. 그게 바로 안전식품이라는 거죠. 그 선에서 먹어라. 그 허용치가 100이라면 한 80 정도 드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이론적인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100%. 임상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이러기 5년 생존율이 43%고 5년 뒤에는 10명의 환자 중에서
6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10년 뒤에는 10명의 환자 중에서 2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이게 5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근데 이런 병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가 리드해 가지 못하고, 어? 이 약 드세요 그러면 그 약만 먹고, 저거 드세요 그러면 저것만 먹고, 그렇게 하다가 생을 마감하실 겁니까? 자, 현대 이제 최근이죠. 현대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표준이 주 3회죠. 주 3회. 주 3회 혈액투석을 한다. 자, 혈액투석 말고 또 다르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가복막 투석을 한다. 자, 자가복막이라는 건 뭡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복막에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했는데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장이 아니니까 면역 억제 기반의 어떤 치료 방법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50년 동안 이 정도 발전한 거예요. 50년 동안. 50년 전에는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투석 자체가 표준화돼서 주 3회로 이제 정립이 됐고, 복막 투석도 좀 정밀해졌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도 활성화가 됐다. 어느 정도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정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100년 전과 50년 전과 현재의 치료법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우리가 100년 전에 심장병에 걸렸더라면 어때요? 이미 이제 끝난 목숨이죠. 유튜브가 있다 한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수일 내 또는 수주 안에 사망하는 게 100년 전이라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럼 이제 지금 평균 생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투석 환자는 평균 기대 수명이 5에서 10년이다. 5에서 10년. 어때요? 50년 전에는 4년이었는데 지금은 5에서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더 사시더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자, 50년 전에는 5년 생존율이 반도 안 됐죠, 반. 10년 생존율은 10명 중에 2명만 남고 다 죽었다. 근데 요즘은 어떤다? 20에서 3년 동안, 20에서 30년 동안 장기간 생존이 일부 환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표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현재 치료받고 또는 투병하는 데 있어서 불행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행해하면. 왜냐하면 100년 전 사람들이 우리 멱살을 붙잡고, 야,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나 때는 신장병 걸렸을 때 한 달 안에 다 죽었다니까. 어? 그때 너는 지금 얼마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투석도 안 하고. 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년 전 사람이. 50년 전 사람이 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어? 넌 투석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 우리 때는 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죽을지 살지 몰랐다니까? 확답을 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이 10년, 10년. 근데 너 때는 어때? 투석을 하고 관리만 잘하며 20년이고 30년이고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어때요? 당신의 투병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 표가 뭔지. 자, 여기 보면은 투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존 기간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투석을 하지 않으니까 투석을 않고 투병을 한다면 100년 전에는 얼마를 살았는가를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0년 전 1920년대 투석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존 기간 수일에서 수준에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리고 100년 전에 투석이 있습니까? 투석이 없는데 어? 치료 불가, 생존은 몇 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자, 오른쪽으로 보면 해당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투석 치료 자체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50년 전에 투석을 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투석을 하지 않고 비투석으로 투병을 진행을 했다면 여전히 한 달 이내에 게임 아웃이라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아니, 50년 전에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서로 만났어요.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만나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우리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우리 투석하지 않고, 비투석으로 한번 투병을 해보자. 라고 했을 경우,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한 달 이내에 죽었다는 겁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50년 전에도 불과. 50년 전이 언제예요? 1975년이죠. 얼마나 이게 웃긴 일입니까? 그리고 무섭습니까? 이게. 자, 현재 봅시다, 현재. 현재 통계를 보니까 투석을 하지 않고 평균 살 수 있는 생존 기간은 평균적으로 21개월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15개월에서 32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33개월 넘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 투병이 불행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논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논점이. 일반인이었을 때에는 투병 자체가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어떤 전환점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투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투석으로 투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투석으로 투병할 것이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투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은요, 투석을 해야만 행복하고 투석을 안 해야만 행복하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는 투석을 할 거야. 투석을 하면서 투병을 할 거야. 라든가, 아니, 투석을 하지 않고 투병을 해 볼게. 어떤 그런 선택권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줄 때 어때요? 많은 어떤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설명서. 너가 투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투석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어떤 게 내 성향에 맞고 어떤 걸 내가 원하는지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투병을 하지 않으면은 비교조차 못하고 이제 그냥 투석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선택권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진짜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좀 슬프지 않나요? 어? 그걸 알지 못한 채 내가 그 선택함에 있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내 성향이 뭔지 어? 어떤 비교하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수치가 안 좋으니까 이제 투석하세요. 투석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맞는데 투병할 줄 모르니까 그냥 투석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노력도 해보시고 안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제 또 표를 보게 되면 생존 기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100년 전, 50년 전, 그리고 현재. 이런 거 보면 볼 때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누가 나한테 당신의 투병을 행복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하죠. 아, 예.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제가 5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투석은커녕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정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아, 나 투석하기 싫은데 좀 투병해볼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야, 너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술, 담배도 못 하는데, 너 어떻게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반인들의 관점을 보면은, 진짜 처참하죠. 하지만은, 우리 투병자들, 특히 이제 비투석으로 진행할 때, 투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특히 오기 환자들이 저를 바라봐도 어떻게 돼요? 어,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죠. 아, 대단하다. 어? 기적인가? 저 사람만 그러게 되나? 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론적으로 100%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은 틀려요, 임상은. 임상은 틀리지만, 이론적으로는 100%가 돼요, 100%가. 진짜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100%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자, 또 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봐봅시다. 5기 환자 평균 생존 기간.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인구 평균 수명.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비교를 했냐면 5기 환자. 제가 5기니까요. 5기 환자가 투석을 하든 투석을 하지 않던 평균 생존 기간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이 뭐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겁니다. 자, 100년 전에는 마찬가지죠. 그냥 한 달 내 사망. 왜요? 투석이나 이식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은 32년. 에? 32년? 이때 전쟁이 있어요, 전쟁. 전쟁 때문에 사망률이 떨어진 아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깎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해 가신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자, 50년 전.
50년 전은 5기 환자들은 투석을 했을 경우 대략 4년을 살았다. 그리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5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내에 사망이었다. 어, 심각하죠, 심각해. 50년 전 전쟁이 이제 끝났죠. 전쟁이 끝나고 뭐 자잘한 전쟁 말고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58년. 그러니까 대략 60년이라 칩시다. 그래서 이제 환갑잔치 했죠. 환갑잔치. 60년. 자, 전쟁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략 30년에서 60년으로 거의 2배가 올라가죠. 2배가. 하지만은 5기 환자, 신장병 5기 환자들은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석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4년 살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한 달 안에 별나라로 가신다. 자, 현재로는 뭐 이제 21개월 나왔는데, 투석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약 한 2년 사신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투석 치료를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5에서 10년을 사시고, 일부 환자만 20에서 30년을 사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일반 인구 평균 수명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전 세계 인구가 73년이다. 여기 이제 50년 전에는 60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73년이니까 약 15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5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15년. 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현대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70세 되면은 오래 살 확률이 드물었고, 그리고 어떤 병원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70세 이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였지만은 지금 어때요?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신장병이라든가 이런 난치병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어떤 가족들이 케어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들은 치료법이 없으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음? 해서 이제 어떤 별나라로 갈 수 있는 어,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때요? 어, 골병이 들고 힘들어도 어, 자기 가족들이 원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명 치료를 하죠. 연명 치료. 연명 치료.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90세까지라도 또는 100세까지라도 어떤 희귀병이 아니라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살 수가. 자, 이런 표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어, 행복하신가요? 불행하신가요? 또는 지금 마지막에 표를 보시면은 이 신장병 말기 환자의 평균 수명과 병에 걸리지 않는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예요? 평균 수명의 차이죠. 5기 환자는 평균적으로 현재 5년에서 10년을 더 살고, 일부 환자가 20에서 30년을 더 산다라고 나오고, 일반인 환자는 평균적으로 73년을 살고, 또 희귀병이 없으면은 80세, 90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가는 게 일반인들의 삶이잖아요. 어때요? 또 애매하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야,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린 뭐 죽은 목숨이네. 라고 이제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일반인과 비교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좀 아쉽네. 어?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비투석, 이게 투병. 목적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생명.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막 식단을 굉장히 막 힘들게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수치 굉장히 치밀하게 짜셔야 됩니다. 뭐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안 좋아요. 또는 혈압은 뭐, 나중에 이제 또 혈압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거지만은,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제가 지금 일주일에 4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러닝을 보통 하루에 한 11km, 일주일에 4번, 등산 18,000보에서 19,000보, 한 4시간, 5시간 분량의 등산 일주일에 2번, 맨몸으로 하는 크로스핏을 2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세트가 한 번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비투석으로 버티기가 아닌, 비투석으로 버티고 난 다음 치료, 비투석으로 버티고 난 다음에 치료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돼서 인공신장 이식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정상인 또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또 지체되고 또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어디서 이야기한다? 안전생각. 안전생각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투병을 설계하고 지속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건 또 3,000%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대략 이런 겁니다. 결과는 정상인 또는 일반인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뭐다? 10년, 20년이 아니라니까요. 투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왜? 당신의 간이 안 좋습니까? 당신의 폐가 안 좋아요? 당신의 혈관이 안 좋습니까? 어쨌든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좋은 관리를 해서 나머지 장기들은
그대로 보존해 놔야죠. 그래야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이식이 와서 이식을 이제 공여받고 그게 동물 신장이 됐던 바이오 인공 신장이 됐던 그걸 이식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우리도 3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 신장을 새 걸로 바꿔준다는데 나머지 장기들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혈관도 그렇고 내장기관도 그렇고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 이식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신장을 이식을 받으면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 벌써 포기해버리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또 투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술, 담배 하시고 폐 망가지고 간 망가지고 장기 망가지고 혈관 망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합병증 아닙니까? 무슨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 그 합병증 갖고 있는 가운데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인처럼 살아가요? 나머지 장기가 다 망가졌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전환점. 이게 바로 로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었을 때는 이 건강에 대해 생각하셨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어때요? 문제가 있고 투석을 원치 않으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에 맞춰서 전환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전환점이요. 그 전환점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아, 지금 쟤는 저게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어? 저게 저 사람의 목표였구나.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전환점을 세웠다는 겁니다. 투석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환점을 세우셔야 돼요. 전환점. 그래서 모든 치료 방법은 자기 주도하에 면밀히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 달에 받는 검사의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절. 검사 수치를 조절해 간다는 뜻이 뭡니까? 혈압이 잡힌다는 거죠. 혈압이 잡히고 여가율이 좋아지고 이런 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언젠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서 뭐 줄기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재생이 됐을 경우 정상인의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장부 걸렸다고 나 10년만 더 살다가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80세 사니까 신장병 환자도 80세 살아야 되고 관리를 하니까 85세, 90세까지 더 살아야지. 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신장만 안 좋아졌을 뿐이지. 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을 뿐이지. 운동하잖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안전 생각, 마인드, 어? 굉장히 지금 집중과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어떤 생각 자체가. 아무튼 그래요. 자, 이제 한번 더 봅시다.